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국산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하자 누구 정권 덕분이라는 개소리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요. 국산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0년 초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개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국산 전투기의 효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19일 날아오른 역사적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유승민과 문재인이 연합해 같은 편 먹고 박근혜 대통령이 군피아들에게 속고 있다며 사업 기본 전제가 무너져 얼렁뚱땅 못 넘어간다고 개난리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입에 개거품 저물고 반대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방사청장에게 직접 관련 대면 보고들을 받고 핵심 4가지 기술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때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려 불도저로 밀고 나간 덕분으로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나왔고 첫 날개를 펼쳤습니다. KF-21은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4일 조태용 의원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시작이 출고를 두고 KF-X 사업을 회생시킨 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렇게 반대했던 문재인만 보여 씁쓸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무리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과 엮여 조만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고작 구급이었다고 해명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끝마다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참 웃깁니다. 권성동이 싸가지 없이 말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네가 주둥이 열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곧 감옥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감방 아직 안 가냐? 하긴 문재인도 아직 안 갔으니 순번 기다리나? 라며 너나 잘하세요. 닥치고 검찰 조사나 성실히 받으세요라고 비꼬았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에 대한 수사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 주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전해달라며 웃었는데요. 어이 너무 새끼가 허락 말고 같은 새끼가 학살.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뭔 개소리야?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도 안 할 뿐더러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란 거야. 지은 죄가 많아서 벌벌 떨고 있구나라며 죄 지은 게 없으면 초조해 할 필요 있나? 조사를 지켜보면 될 것을 우상호 씨는 뭐가 그리 캥기셔서 이리 나서서 난리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고민정의가 또 등장해 헛소리하다가 이리저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처받고 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한 것 등을 비판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과 코미디언 김영철 씨가 나온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영철 씨가
2017년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의 전용기에 동승했을 당시의 일화를 다룬 조선.com 기사를 공유한 것입니다. 김영철 씨는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과 함께 독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고민정 의원과 김영철 씨가 기내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간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이에 박민영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탄 적 없다는 고민정 의원께서는 이것도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가 행사에 민간인을 초대해 전용기에 태운 걸로 모자라 셀카까지 공개됐는데 민주당식 논리로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시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에 앞서 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 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순방의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 지인 등 사적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모든 논란의 최종 결재권자인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박민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라 과시하시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 부정이냐며 참 보기 딱하다고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핵심은 고민정 의원도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실의 대변인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자기 부정까지 해가며 프레임 씌우기에 앞장서는 고민정 의원의 모순적 주장을 비판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고민정 씨, 제발 뭔가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거울 보고 고민 좀 하고 말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개망신만 당하고 본전도 못 찾은 것 같네요. 문재인 좌익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 사령부 통제를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에 국군의 개문을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의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 허가를 받아야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좌익 정권은 유엔사의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때문에 유엔사는 어민들이 안대를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된 것도 처음엔 몰랐다고 한다며 유엔사에선 문재인 좌익 정권의 노골적인 유엔사 패싱에 분노했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이를 보고받고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이는 이렇게 유엔사 패싱하려고 임기 5년 내내 종전선언 타령질 늘어놓았군요. 이 천인공노할 문재인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유엔사도 북송 거부하는 걸 국군시켜 강행한 이유가 뭐냐? 빨갱이들이 정권 잡은 5년 동안 인권은 없었다라며 빨갱이 소리는 괜히 듣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강제 북송 관련 분통 터지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가 그간 유관 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던 해명과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9일 법무부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 소속 태영호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법무부는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군 등 관련 부처가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가 북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어민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는 지금까지 관계 부처 합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북송은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문재인 좌익 정권이 공식적 법리 검토를 거쳤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좌익 정권이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북송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거짓말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인사들이 지난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밝혀왔던 합동신문 조사와 송환 절차 등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신문 조사를 사흘간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조사는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 특공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탈북어민 후송 임무 투입을 요청받은 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되기까지 공문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모조리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라는 걸 윤석열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